다시 첫사랑시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년, 2년 내용 배웠고요. 이제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부터 3년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1, 2년 내용은 다시 복습하지 않고 3년으로 갈게요. 왜냐면 학습활동하면서 복습 한번 다시 할 거니까. 그래서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그럼 바람 한 자락 불면 이 눈꽃이 바로 날아가는데 이 사랑은 영원한 거야? 아니면 순간적인 거야? 순간적인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 내가 너무 순수한 그 마음들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햇솜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뭐뭐인 양 이런 거 뭐라고 하죠? 표현법 중에서 직유법이라고 하죠. 이 햇솜 같은 마음에 직유법이라고 적어주세요. 같은. 그러니까 순간적인 사랑을 위해서 나의 순수한 마음을 다 퍼부어준 다음에서야 이렇게 모든 걸 다 주는 거. 이런 걸 무슨 태도라고 하지? 헌신적 태도라고 하죠. 헌신적 태도.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보아라. 그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은 뭘까? 바로 눈꽃이죠. 눈꽃. 마침내 저 피워낸 황홀에 두 글자로 적어보세요. 눈꽃이라고. 그러면 우리 은유법을 배웠을 때 옛날에 A는 B다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은유법이라고 했죠. 그럼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은 눈꽃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은유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 뭔지는 지금 우리 작품을 읽어봐야 알지만 우린 이제 알 수 있어. 유추할 수 있어요. 그것의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원관념은 바로 눈꽃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에 적어야 될 거. 은유법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유와 앞에 배운 햇솜 같은 마음, 직유를 합해서 우리는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눈의 헌신과 노력으로 열심히 피워낸 그거 바로 그 황홀을 눈꽃이라고 한다. 그럼 이 눈꽃이 바로 첫사랑이 이루어진 바로 그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헌신과 노력 끝에 드디어 눈꽃을 얻었어요. 이 눈꽃이 바로 황홀이라는 얘기였고요. 사연, 봄이 왔어요. 그럼 봄이면 이 눈꽃이 어떻게 돼? 다 녹아버리죠. 봄은 눈꽃이 다 녹는 계절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까지는 그 한 번 데인 자리, 한 번 첫사랑이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 눈꽃이 사라진 거잖아요. 봄이 됐으니까. 그 한 번 데인 자리에 어떤 걸 터뜨리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의 밑줄. 눈꽃이 사라지고 봄이 오면 그 자리에 뭐가 펴요? 꽃이 피죠. 봄꽃이 피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적어볼게요. 두 글자로 봄꽃. 그럼 이것도 A는 B다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뭐래? 봄꽃이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이다. 여기에 바로 일단 은유법 먼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방금 밑줄 친 그 봄꽃 적고 은유법 적은 자리에 역설법까지 적어주세요. 역설법. 왜 그런지는 작품 설명하면서 같이 할게요. 봄이 오면 눈이 녹아요. 그럼 그 나무까지 한 번 데인 자리, 사랑이 지나간 자리, 첫사랑이 아팠던 자리, 그것을 된 자리라고 했어요. 화상 입은 것처럼 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내 피부가 느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한 번 된 자리, 여기가 바로 눈꽃이 피었던 아픈 경험이 있던 자리, 여기에 촉각적 심상이라고 적어주세요. 피부로 느끼는 걸 촉각이라고 했었잖아요. 촉각적 심상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마지막 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밑줄 치고 은유법, 역설법 적었던 그 자리에 별표 칠게요. 별표 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뭐냐면 봄꽃인데 그 첫사랑의 아픔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상처라는 건 되게 아프고 안 좋고 마이너스의 감정인 건데 내가 이걸 통해서 정신적인 성숙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 진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 같은데 어떻게 상처가 아름다워요. 그렇죠? 아름다운 건 긍정적인 감정이고 상처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얘기하면서 봄꽃을 통해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바로 모순 형용이라 역설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바로 봄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상처를 얘기하면서 봄꽃은 아름답고 상처는 그 자리에 눈이 녹은 자리에 피는 거니까 아픔인 건데 이걸 함께 첫사랑의 아픔과 정신적 성숙을 같이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고요. 봐봐. 그래서 눈이 내려요. 눈이 열심히 남분분 춤추고 싸그락싸그락 두드리면서 미끄러지게 수백 번 하면서 노력을 해요. 헌신적으로 노력했더니 어떻게 됐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바로 눈꽃이 피었어요. 이게 바로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이라고 했던 은유법이었고요. 그랬더니 봄이 오면 이 자리에 눈꽃이 다 사라져요. 첫사랑이 다 아프게 남아요. 한번 베인 자리에 그 자리에 뭐가 펴? 봄꽃이 펴요. 이 봄꽃을 바로 또 역설법이라고도 얘기하면서 은유법, 이 봄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되죠. 눈이 내리는 모습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봄꽃이 피면서 눈꽃이 피면서 첫사랑이 이루어졌고 봄꽃이 피면서 역설법, 정신적 성숙을 했네요. 시상의 전개 과정은 그래서 이 하나의 자연 현상을 가지고 지금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어요. 눈은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려고 열심히 남분분 싸그락싸그락 노력하고 시련을 겪어요. 그래서 눈꽃이 피면 이게 바로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바로 은유법 얘기했고요. 이게 눈꽃이 된 건데 봄이 되면 그 눈꽃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아픔으로 남는데 그거를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얘기하면서 역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설법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별표 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의인법이 쓰였어요. 눈이 열심히 사랑을 이루려고 한다. 도전을 많이 한다라는 거 의인법 썼고요. 그다음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라고 물어보지만 이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대답이 당연히 정해진 질문을 통해서 눈의 노력을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한 서리법 쓰였고요. 싸그락싸그락 남분분 미끄러지기래서 반복법 쓰였어요. 반복을 통해서 뭘 나온댔지? 운율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의미를 강조한댔죠. 그 다음에 싸그락싸그락이랑 남분분을 통해서 음성상징으로 나왔는데 싸그락싸그락은 눈이 그 눈꽃을 피우기 위해서 눈이 쌓여 내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성어, 그 다음에 나온 남분분은 춤을 추는 모습이니까 의태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거 다 각각의 심상이랑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솜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려고 해솜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은유법, 그 다음에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걔를 눈꽃이라고 얘기하면서 은유법 썼고요. 은유법 하나 더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걔가 바로 봄꽃이라고 얘기했던 마지막 줄, 그것도 은유법이랑 역설법이 같이 쓰인 문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내용 적었었으니까 넘어갈 건데 혹시 안 적은 친구들 있으면 자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1, 2, 3, 4년으로 되어 있고 1, 2년은 열심히 눈이 노력하고 시련을 겪었다. 3년에서는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을 통해서 눈꽃을 얻어냈어요. 사랑을 했어요. 근데 4년에서 봄이 오면서 사랑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정신적인 성숙을 겪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넘겨서 우리 학습활동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학습활동이에요. 다음 그림을 바탕으로 시의 전개 과정을 한번 말해 볼 건데 이렇게 되는 거겠죠. 눈이 내리는 모습을 통해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시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눈꽃이 핀 모습을 통해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 얘기하고 마지막에 정신적 성숙과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림이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제목인 첫사랑, 이 첫사랑이 바로 눈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눈꽃과 관련지어 시구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미끄러지길 수백 번 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해솜같이 순수한 마음을 다 줬다. 내가 헌신을 했다는 거고요. 마침내 피어낸 저 황홀, 저게 바로 첫사랑이었고 한번 데인 자리, 사랑이 지나간 아픔이 남는 자리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필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3번 봅시다. 2-2번 볼게요. 2-2번. 그 앞에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첫사랑을 비교해보면 나의 사랑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필기하시면 되고 화자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첫사랑은 노력과 시련을 통해 이루어낸 아름다운 결실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19를 낭독해보고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뭔지. 남분분, 싸그락싸그락 미끄러지기. 우리 여기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 어떤 거예요? 바로 반복이었죠. 그 반복에 대한 걸 한번 길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시면 돼요. 여기 반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운율 형성 말고 하나 더 의미도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한번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4번 볼게요. 이 시에서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이 감각적 이미지 심상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각각 이미지에 따라 정리 한번 해보면 시각은 어딨냐면 이태어 얘기했던 남분분에서 나오고요. 청각은 싸그락싸그락에서 나오고 촉각은 한 번 된 자리에서 나왔다고 했죠. 각각의 효과들이 어떤지 그대로 필기하시면 돼요. 본문에서 똑같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자, 효과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시구가 어떤 심상이랑 연결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으셔야 해요. 필기할 시간 1분 드릴게요. 4번 목표학습 전체에 별표 칩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5번. 그 마지막 줄에 있던 이 내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에 있던 표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A는 B다로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이다 라고 나오는 은유법과 더 중요한 역설법이 있었죠. 그래서 은유법과 역설법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이 시의 함축적인 의미. 은유법일 때는 봄에 피어난 봄꽃이 바로 아름다운 상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설법일 때는 첫사랑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정신적 성숙 그리고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역설법이라고 했죠. 두 가지 표현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이 어떤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은 사람은 뒤로 넘어와서 적용학습 볼게요. 됐죠? 그러면 마지막 6번에 우리 드디어 배우기로 했던 고려가요 가시리를 볼 거예요.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 증질가 대평성대.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 증질가 대평성대. 잡사와 두어리만 아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위 증질가 대평성대. 서로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나는 위 증질가 대평성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작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얘는 고려가요라서 남녀간의 애정, 이별의 정환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작품 내용 담고 있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가시리는요, 바로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평민들 사이에서 부르던 유행가가 궁중에서 불림으로써 기록까지 이어졌던 그런 장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행가였기 때문에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가시리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걸 다루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이별의 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시리부터는요, 우리 민요에서 채택하고 있는 리듬감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리듬에 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시리 있고 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시렵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약간 믿기지 않아서 되묻는 그런 느낌이 나시죠? 여기서요, 나난을 좀 볼게요. 이 나난은요, 해석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이 약간 리듬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석은 가시렵니까?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뭘까요? 바리고 가시리 있고 뭘까요?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요, 갑자기 위증질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증질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평성대라는 게 있어요. 느낌 오시나요? 네. 약간 임금님 앞에서 이 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해석을 따로 하지 않고요. 뭐라고 보냐면요. 이 고려가요가 궁중에 들어와서 불리면서요. 후렴구가 첨가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 후렴구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의미를 해석하지 않고요. 고려가요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궁중에서 불리었던 노래다. 그래서 후렴구가 아마 첨가되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날러는 어찌 살라 하고 어때요? 나보고 어찌 살라 하고 이제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버리고 가시렵니까? 쓰지 않을게요.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요. 기인데요. 이 기 부분에서는 그냥 버리고 가시렵니까? 하고 약간 슬픔,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승, 여긴 승. 우리가 4개로 할 때는 기승, 정결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승에서는요. 어때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완전히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망의 고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이 고조되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맺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사와 두어리만 하난 선하면 아니올세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잡아두고 싶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잡아두고 싶지만 약간 서운하면 아니오실까 두렵습니다 인데요. 이 서운한 거는요. 너 왜 그래 이러고 서운한 게 아니라 약간 기분 나빠지면 안 올까봐 두렵습니다로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잡아두고 싶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괜히 잡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올까봐 두렵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은요.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전통적인 여성상이 드러난다고 보셔야 해요. 전통적인 여성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맞다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문화에서는 여성이 좀 소극적이고 남자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주로 있었던 인식인 소극적인 여성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잡아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잡아두고 싶지만 전이죠. 잡아두고 싶지만 절제하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서러운 님을 보냅니다.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자, 그냥 보내면서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재회 소망. 네, 여기까지 내용을 봤고요. 선생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형식적인 부분을 좀 볼 거라고요. 첫 줄에 보시면 가시리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전통 민요에서 주로 채택하는 그런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수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글자 수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리듬감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리 있고 나난 글자 수를 볼게요.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 2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리고 가시리 있고도 마찬가지죠. 3, 2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르는 것도 세 단위로 끊어 읽는다는 겁니다. 끊어 읽는 단위로 리듬감을 살리는 거를 음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3음보를 채택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나라 고전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요. AABA 구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가시리 한 다음에 버리고 가시리 이런 겁니다. 청산별곡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청산별곡에서도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AABA 구조도 채택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우리 향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연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분연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배운 가시리는 사실 해석은 어렵지 않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가시리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분연체였어요. 총 4연으로 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기, 승, 전, 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시렵니까 한 다음에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고 최고 쪽으로 갔다가 절제와 체념을 하고요.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3, 2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3음보로 끊어읽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AABA 구조다라고 형식적 특징을 봤었고요. 궁중에서 첨가된 것으로 예상되는 후렴구가 있었습니다. 위증질과 대평성대 따로 해석은 하지 않지만 앞에 이별과 관련된 내용과 좀 다른 후렴구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 다음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안을 다루고 있고요. 그냥 보내버리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한테 묻는다면 왜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소극적 여성상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시리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본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적용학습 6번부터 다음 시간에 필기하고 다시 핵심 정리 적는 것부터 이어서 할 거고,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2차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기말고사 3차시 내용으로 함께 하면서 작품 정리하고 서사갈래까지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